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23만 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와 대비해서 15.5%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가 시장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만 3,669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77.9%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13%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204% 상승했고요. 경기도가 138%, 세종이 11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텔플래닛의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인근에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 아파트 44평을 계약했습니다. 역동 중앙공원 개발과 광주 역세권 개발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일단 광주로 가볼 거고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보고 미분양이 났다고 하니까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과연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도 한 22년도 10월 정도에 분양했던 물건이에요. 네. 제가 이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을 상담해 드리면서 역동, 경기도 광주 역동, 광주역 인근, 그리고 삼동역 인근, 네. 그리고 아래쪽에 트라이앵글로 태전동 일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한번 상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동 지역의 분양 물건이었지만 일부 대형 평수가 미분양이 나면서 선착순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역동 지역, 경기도 경강선 광주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경기도 광주역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또한 경기도 광주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경기도 광주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본 아파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역동중앙공원이 개발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90세대, 이 인근에서 건너편에 있는 이편한 세상 단지가 2000세대, 그렇지만 한 201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서는 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위쪽에 바로 보게 되게 되면은 자이앤자이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지금 준공 완료됐던 아파트가 같이 지금 있는 세 개의 아파트, 이편한, 그리고 대시양, 그리고 자이앤자이까지 아파트를 좀 가격적인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1690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일은 2022년도 10월 말경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입주 연월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4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1690세대고요. 자, 그러면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정을 쭉 넘어가서 공급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부터 114타입까지 25평, 34평, 그리고 44평대 아파트가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분양가가 4억 1,800이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 그리고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타입별, 그리고 금액대별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청약 당시에 어떤 평수들이 지금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나서 본 아파트를 지금 선착순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5구 타입이나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44평, 114 타입 같은 경우에 B 타입과 C 타입이 지금 미분양이 나면서 본 물건에 대해서 지금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사이트에서의 지금 비교 대상 아파트가 지금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지금 본 아파트와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자이앤자이 아파트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자이앤자이 같은 경우에 본 아파트는 1690세대, 위쪽에 있는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31세대, 아래쪽에 좀 단지가 나눠져 있지만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한 2200세대의 아파트가 광주역 인근에, 경기도 광주역 인근은 역동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입주 시기 보겠습니다. 자, 입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1년, 18년도가 21년도 2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피스타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준공 입주 예정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지금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다라고 지금 입주 시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에 있어서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자, 지금 자이앤자이와 비스타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있고, 지금 이편한 세상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6억대부터 지금 6억대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호가를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좀 자이앤자이 같은 경우에는 8억대 초반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부터 8억 1천까지 33평형의 지금 고로 동일 가격대가 지금 8억 선, 매매 호가 6억 8천부터 7억 8억 1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역 인근의 지금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대 후반부터 8억 선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본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44평이에요. 인근에 있는 33평, 21년도 준공 연차, 그리고 16년도 준공 연차가 최저 6억대 중반부터
최고 지금 8억대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대에 있어서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33평대 아파트, 광주역 33평대 아파트가 일단은 가격적인 마지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자, 본 아파트의 지역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 광주시 아파트를 2023년도 이후부터 27년도까지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23년도와 24년도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가 들어서는 26년도도 약간 상이하지만은 25년도, 27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에 있어서 입주 물량은 적정선에 와 있는 2027년도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경기도 광주역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지만 평형대를 보게 되면 33평 이하, 34평 이하의 평형대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받으신 4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겠고요. 또 주변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적인 마지노선 자체가 33평이 6억대 중반부터 8억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지금 44평 같은 경우에 분양가는 8억 1천에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실거래가 분양가 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에서 8억 한 4억 중반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인근 시세 대비해서 안정성을 좀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에 있어서도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희소가치, 인근 시세, 그리고 입주 물량 측면에서 가지고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의 매물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석해 드렸습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희소성 가치도 있지만 주변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형 평수로서의 희소성 가치도 조금 더 점수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입주 물량도 현재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유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저희에게 시그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거의 30년이 된 집인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재개발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동남빌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이 용인시 수지구 이쪽에 대한 상담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여를 받은 빌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부모님께 증여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는 행복한 겁니다. 네. 그렇죠? 자, 본 동남빌라 일단 증여를 받았는데 이 물건을 재개발의 어떤 호재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본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개요부터 보죠.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위치가 수임 분당선 죽전역에서 약 직선거리로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주변에 지금 아파트 본 물건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금 해당 그 상담 주신 아파트고요. 보시는 대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빌라가 속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앞쪽으로 지금
상업지라고 하죠. 상업지는 아니지만 준주거 지역에 상업시설이 지금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우측이죠. 본 지금 빌라 우측으로는 삼정 아파트 단지와 안쪽으로 지금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개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재개발이 가능하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 개요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본 빌라에 의뢰하신 빌라의 개요를 좀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1996년도 말씀하신 대로 30년 차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금 1가구 17세대 4층 건물입니다. 총 18세대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을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노후도하고 대지 지분을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본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평수가 얼마냐? 127평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대수 약 평형대별이 다 틀리겠지만은 평형대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분양 면적이 15평부터 19평, 그리고 전용 면적이 13평부터 17평대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돼 있어요. 어느 거를 지금 증여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동일 평수다 가정하에 127평을 18세대로 나누게 되게 되면 대지 지분 평수가 약 7평이 나옵니다. 7평이. 그다지 재개발해서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한 7평대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동남 빌라의 대지 지분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에 있어서 노후도를 보기 위해서 건물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직접 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아래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근생 상가,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주택이 들어가 있는 소킹 말하는 빨간 벽돌 빌라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도 빨간 벽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주변에 지금 보시는 대로 빨간 벽돌이 지금 단지화돼 가지고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좀 신축 건물도 보이는, 구축과 신축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지역에 있는 빌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노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를 한번 볼까요? 재개발 노후도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지금 펜으로 한번 형성시켜 보게 되면 본 물건이 들어간 위치고요. 재개발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준주거나 준주거 지역을 제외한 1종을 제외한 2종에 대한 재개발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색상을 봤을 때 노후도가 좀 약합니다. 노후도가. 대지 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 7평이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 내가 분담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거예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거고요. 지금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본 빌라 같은 경우에 가로구역으로 따졌을 때 지금 가로구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로구역으로 구역 지정했을 때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가 나와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하가 나오고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봤을 때 본 빌라가 속해 있는 지금 라인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요 라인 지금 그 세대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건 충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빌라를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기다리고 가시기보다는 소중히 증여받으신 물건이긴 하지만은 일정 월세 수익을 받으시다가 일정 시점에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빌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개요부터 시작해서 노후도 대지지분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분석 결과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고 좋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담 내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문의드릴 곳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가로정비구역입니다. 빌라를 새 끼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일단은 빌라를 매수한다라는 요 타이틀만 보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빌라에 대한 좀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로정비구역 안에 있는 빌라입니다.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빌라 시장, 특히 이제 그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빌라 시장에서 딱 호불호가 갈려요. 네. 신축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전세를 두려워서 네. 전세를 포비아가 원하시는 나오니까. 세입자가 없다 보니까 빌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빌라가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에 이슈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호불호가 갈리는 네. 어떤 모형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안양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고요. 자, 보시는 대로 명학역, 가장 인근에 있는 역이 1호선 명학역이죠. 명학역이고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후보지인데요. 2022년도 7월 달에 국토부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지정을 하면서 일단 그러면 주민들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연번 동의서를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일단 한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후보지로 지정을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 지정이 되면서 예정 구역별로 10%의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주면 각 구역별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 분석을 해서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렸던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구역별로 사업성 분석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결과치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섹터를 좀 넓혀볼까요? 위쪽에 냉천지구도 있고 아래쪽에 지금 재개발 상록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진행됐고요. 지금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금 이제 조만간 입주를 한 1년 뒤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어떤 재개발 지역인데요. 지금 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로 만안도서관 동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구획별로 지금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관련 조합원, 주택과 토지 소유자 등이 동의를 해서 위로 올려야지 이 지역들이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구역 지정을 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공서하고 연결이 좀 쉽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LH 정비사업기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지금 정비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좀 전에 우리 그 용인 수지구에서 의뢰하셨던 첫 번째는 재개발 쪽,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사야 할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성 분석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 자료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유용하게 활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용을 이 안에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결과치 자료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 지금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자,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10호 이상, 20세대 이상, 혼합 20채 이상에 대한 기존 주택수가 나오겠고요. 주택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LH 그 사이트다 보니까 LH가 공공으로 시행자가 됐을 때 어떤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그 장점을 부각시켜둔 내용인데 아래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사업 구조가 나옵니다. 이 사업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넣고 내가 나중에 정비 사업을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본 내용에 있어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안양육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투자하기 위해서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로서 정확하게 정비사업, 내가 지금 진행할 정비사업의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사업구조. 자, 두 번째로는 섹터가 크다 보니까 또 구획별로 예정구역이 있다 보니까 될 만한 곳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연번동의서가 많이 거쳐서 나중에라도 어떤 합의하는데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문제가 없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진구율, 연번동의서의 진구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꼭 확인하셔라. 이거는 수익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매수가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 이 인근에 있는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내가 매수가와 추가 분담금이 인근의 시세,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에 들어가시는 게 올바른 정비사업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투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 사업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 관련된 자료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후에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안정적인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승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중동 임야 7만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48분의 2 공유지분 소유자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화성으로 가서요. 이 토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의 일부 지분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자, 본토지의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보기 전에 네. 본토지가 지금 지분으로 갖고 계신 거죠. 네. 자, 본토지가 지금 거의 지금 2만 1,000평 정도 돼요. 구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그 중에 48분의 2라고 하게 되면 약 9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900평 정도를. 자, 본앞 그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동탄 신도시 그리고 용구대로의 중리 IC 바로 붙어 있고요. 또 제2외곽순환도로 동탄 IC 그리고 동탄역과 기흥 동탄 IC 같은 경우에 3km에 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는 또 골드시티라는 또 골프장도 있고요. 지리적으로 지도만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금세라도 개발될 토지의 어떤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서 자, 본토지의 그럼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 상황에서 자, 임야구역 71,639제곱미터 약 2만 1,000여 평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보유하신 지분으로 보유하신 게 한 900평 정도 소유하고 계시고요. 자, 농림지역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7월 달에 지정이 됐고 중로 인류의 폭이 20에서 25m에 접해 있는 토지로 나옵니다. 임야로 나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임업용산지로 되어 있고 토속 채취 제한지역 산지관리법상 또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으로 화성시 공고 2021-1277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지금 절반 이상은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보전관리 지역이고 위쪽은 농림지역입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마음에 걸리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임야라고 하지만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교통광장과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용구대로 중리 IC에 붙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왜 이거를 팔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봤다는 거는 뭔가 맹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 본토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이 지금 용구대로 중리아에 있습니다. 중리 IC에 본토지가 지금 접해 있어요.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는 지금 묘지가 있고요. 뒤쪽으로 농림지역의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는 철탑은 없지만은 철탑선이 지나갑니다. 이거를 선화지라고 합니다. 선화지. 철탑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일단 뭐 철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만 개발하면 된다는 판단 하에 묘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묘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을 좀 보겠습니다. 주변.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지금 희부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는데 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 하나 없는 상태로 벌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주변에 지적을 좀 볼게요. 지적을 좀 보시면 우측으로 본토지 아래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무봉산 자연휴양림이 2023년도 올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자연휴양림 공원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토지 옆에 휴양림이 생기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위쪽으로 지금 보전관리지역의 위쪽으로 지금 섹터권 안에 같은 경우에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자, 그러면 아래쪽은 휴양림, 위쪽으로는 잡종지니까 본 땅도 지금 개발 여건 자체를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위쪽에 있는 잡종지 땅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잡종지입니다. 자, 본토지 아래쪽에 2011년도에 2.7억 원에 거래간 토지입니다. 아래쪽 지금 본토지와 지금 접해 있는 토지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토지고요. 자, 그럼 본토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종지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봤을 때 잡종지고 기타 전이고요.
세로 가해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왕경사고요. 바로 위쪽의 토지가 지금 보시는 대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와 위치적 입지와 모든 걸 봤을 때는 금방이라도 개발이 좀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지금 그쪽 중리 IC 동탄신도시 건너편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 위반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의 목적으로만 지금 허가날 수밖에 없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보신다고 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는 중로 1루에 접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중로 1루에 접해 있는 토지가 도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 전면에 맹지로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아야지 어떤 그 외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기대가 큰 토지였지만 또한 하나만 더 볼까요? 공유 지분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지금 보신 대로 공유인 수가 지금 31명에 달합니다. 2,700평을 2만여 평을 지금 30여 명이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누구는 아래쪽에 보존관리를 가지고 누구는 위쪽에 농림지역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어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입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지만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토지를 좀 개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따라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길게 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저희한테 시그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전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입니다. 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만나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원청동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 25평인데요. 매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아파트의 전망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일전에 수원시 지역의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하면서 청약전에 본 아파트를 이 영흥공원 내에 푸르지오가 들어가니까 아마 청약을 한번 노려보십시오라고 했던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흥공원 내에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그 평형대를 25평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25평대가 제가 볼 때는 전용 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평대 아파트를 현재 지금 매도 전망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자, 대담보 33평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세대수가 1,509세대 중에 1,165세대가 있으니까 이 본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인 평형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3년도 6월 달에 다음 달에 입주 예정으로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에 30평대 아파트가 33평 볼까요? 33평 아파트가 6억 4,800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평균 견적률이 한 15대 1 정도였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매물 평균 가격이 한 7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현 시장에서, 불안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얼마만큼 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에 우리 아까 전에 광주 대시양 아파트처럼 주변의 아파트들을 한번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지금 원천동인데 원천동의 지금 사이트 내용을 좀 활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영흥공원 내에 있는 위치고요. 위쪽에 지금 광교 더샵 그리고 광교 아이파크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로 33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6억 4,800이었고요. 최근에 2023년도 이번 달입니다. 5월 달에 거래가, 분양권이 거래된 금액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분양 당시에는 평당가가 1,900만 원대였고요. 현재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면 2,100만 원까지 올라갔고, 광교 더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평, 36평대가 있는데, 지금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둘 다 5월 달이네요. 이번 달이네요. 광교 더삽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10억 9천, 그리고 광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1억 7,500. 지금 평형대가 36평이 되니까 한 2평 정도, 3평 정도가 많기 때문에 한 10억대 지금 초반에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평당가로 볼까요? 평당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광교 다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 초반, 광교 아이파크도 3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자, 중공 연수 같은 경우에는 두 아파트, 광교 비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8월과 10월 달에 형성이 돼 있으면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광교 더샵이 686세대, 광교 아이파크가 958세대로서 세대수는 현재 지금 영흥공원 푸르지오 아파트가 훨씬 더 한 2배가량 더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비교 아파트, 뭐 비교라는 게 정확하다고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원천동 인근에 그래도 메인으로 끌고 가 있는 아파트들 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재 지금 3천만 원대 초반대의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저리까지는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그 금액대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파크비엔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가격 비교를. 자, 거래 현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2023년도 5월 달에 33평 분양권이 현재 지금 거래된 게 6억 9,4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6층입니다. 4월 달에는 7억 3천, 그리고 2003년도 4월 달에는 최고가 8억 2천까지 거래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25년까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수원 지역에도 영통구 지역에도 지금 뭐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입주 물량과 가격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입주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영통구 지역의 2023년도 이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매년 필요한 영통구 지역에 필요한 아파트의 적정 수요가 1,809세대, 23년도, 25년도까지 적정 수요에 다다르긴 하지만은 부족하고요. 특히 26년도, 27년도 이후에도 확연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름대로의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고, 매도 타임을 잡는다고 하면 24년도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5년도를 비껴나서 26년도 이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두 번째로 한번 잡아보시는데, 가장 그 단 조건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고려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응암동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대주 피오레 아파트 31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이걸 매도하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로 갈아탈까 합니다. 2027년 4월에 입주 예정이고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현재 응암동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마포구에 있는 장기 임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하신 내용에 있어서 찬성입니다. 찬성. 오, 좋네요.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대주 피오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초중고, 그리고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가 인근에 있고요. 뒤쪽으로는 백년산 근린공원 이 있고, 또한 이 지역 은평구 지금 이 지역을 많이 상담했을 때 백년상 힐스테이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초입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세전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세대수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4세대, 21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적률이 320%에 27%의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형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33평부터 55평대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 평형대를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라인으로 세전력으로 들어오는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구에서 세전력으로 들어오는 서부선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세대수나 과거 거래량 그리고 급상기 시점에서의 가격 어떤 상승 탄력도를 봤을 때는 본 아파트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미디어 시티역 바로 출구 앞에 디지털 증산동 힐스테이트 DMC역 본 민간 임대 장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1월 달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로서 세부담이 없고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분양 전환에 대한 게 10년 뒤에 확정 분양가는 아니지만 10년 뒤에 분양가 주변의 인근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한 80에서 90% 수준의 분양 전환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분양 종료 후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면서 내가 임대 기간 내에 2회까지의 전매가 가능한 임차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미디어시티 지금 힐스테이트 DMC역은 보험으로 보유하시고요. 보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워낙 또 입지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초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는 보험으로 가져가시고 상급지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미디어시티역 힐스테이트 DMC역보다 더 상급지 보험으로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주 피오레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나서 무주택자로 가시면서 지금 본 힐스테이트 DMC역보다 좀 더 상급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을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워낙 입지가 입지고 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본 입지에 있어서 지금 이 일대 은평구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일대에서는 가장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청약이나 추후에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물건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큰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뭐냐면 청약을 말씀드린 대로 청약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수방사 부지 그리고 성동 구치소 부지들이 기관 특공을 지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세대수야 나이까지 과연 오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오겠느냐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고 두드려 보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한 또 나름대로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획 잘 세우고 계십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호재의 영향권이 있을 때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요. 갈아타기를 통해서 또 다른 청약의 기회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에게 시그널 보내주시고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해결책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검색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시그널 남겨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